안녕하세요. 테크스낵입니다. 오늘은 빅테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핵심 주제는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끼리 서로 많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가 오늘 핵심 요지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빅테크가 뭐 앞으로 경쟁을 하냐? 지금까지 계속 경쟁해 왔던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가만히 보면 서로 독립된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다섯 기업으로 한정을 할 텐데요. 사실 이 다섯 개 기업은 독보적인 한 영역에서 빠르게 매출을 극대화하면서 성장해 왔어요.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서로 간에는 이제 좋은 사이를 유지해 왔던 거죠. 다른 이제 소규모, 중소규모의 플레이어들을 먹잇감으로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했지만 지들끼리 이미 몸집이 커진 지들끼리는 조금 좋은 사이를 유지해 왔던 거죠.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성장을 해왔는지를 한번 보면, 먼저 애플 먼저 보면요, 애플은 하드웨어에서 압도적이었죠. 당연히 그 중심에는 사과 브랜드 박혀 있는 그 아이폰이 핵심이었고요. 하드웨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다른 4개 기업들, 애플을 제외한 다른 4개 기업들이 애플에게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에서 애플이 아주 독립적으로, 지배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는요,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메타버스는 아직 좀 미래지향적 얘기인 것 같고, 지금까지 메타의 주된 매출, 거의 대부분은 디지털 광고에서 발생을 했죠. 뒤에 알아보겠지만 메타는 구글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소셜 서비스에서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자신들의 주 영역, 성장 영역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구글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구글을 살펴보면요. 사실 디지털 광고의 가장 큰 형님은 구글입니다. 구글. 뭐 메타도 잘하고 있고 뭐 다른 기업들도 잘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큰 규모로 디지털 광고를 주물럭거리는 기업은 구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가 소셜 쪽에 특화된 디지털 광고를 독립된 주된 영역으로서 성장해 왔다라고 한다면 구글은 그 검색 시장, 검색어 시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한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라는 큰 카테고리는 같지만 그 세부적으로 타겟팅하는 시장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광고 영역에서도 메타와 구글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한 채 성장을 해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당연히 핵심이 온라인 커머스죠. 아마존닷컴, 뭐든지 살 수 있는 그 아마존닷컴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온라인 리테일, 온라인 유통, 온라인 커머스 등등 다 뭐 동의어거나 유의어죠. 이 온라인 커머스 영역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B2B 소프트웨어가 그들만의 강점이 있는 주요 시장이었어요. 엑셀, PPT, 그리고 뭡니까, 워드 등등으로 대표되는 이 B2B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판매하잖아요. 윈도우 그 OS를 라이센스 형태로 그 PC 제조사들에게도 판매하고, 물론 B2B 형태로. 이런 측면에서 B2B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독립된 영역을 확보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서로 사이가 정말 좋았던 빅테크 기업들. 근데 뭐 상황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죠. 환경도 바뀌고요. 지금까지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한 영역에만 역량을 집중해 왔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이 잘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역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광고는 두 개 회사가 지배를 해왔거든요. 듀오폴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글과 메타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광고 쪽에서는 두 회사가 미국 내에서는 언제나 50% 이상을 유지를 해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수치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지배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이 지배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3등 플레이어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이 디지털 광고의 영역에 있어서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글과 메타가 경계하고 긴장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제가 나중에 업로드할 영상에 조금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지만 아마존도 디지털 광고로 작년에만 370억 달러를 벌어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그 중요도 또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들도 이제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긴장해야죠. 지금까지 한 10년 해 먹었으니까. 근데 뭐 구글과 메타도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방어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 디지털 광고 내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아마존이 얼마나 되게 존재감 있는 플레이어가 될지는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애플도 디지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디지털 광고 전략은 주로 앱스토어에 국한되어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애플이 축적하고 있는 베타적으로 자신들만이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 규모,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 등을 고려하면 애플도 현재 구글과 메타가 경계해야 하는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디지털 광고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라고 하기에는 뭐하는 게 애플보다도 디지털 광고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광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선봉장 역할을 하는 건 현재 그 링크드인이고요. 그 알죠? 그 채용 서비스. 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유의미한 규모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매해, 매 분기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렇게 구글과 메타가 지배해왔던 이 디지털 광고 영역을 이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두드르기 시작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너네 긴장할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광고에서 경쟁 상황이 격화되고 있는 것,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림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콘텐츠 시장입니다. 콘텐츠. OTT 스트리밍 서비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등등의 다른 OTT 서비스들도 많고요. 애플도 애플 TV가 있죠. 얘네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아마존 프라임은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의 사용자 규모와 어떤 유료 구독자 수 기준으로 보면 이 세 개의 메인 서비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은 아니지만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훌루 등등의 OTT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OTT를 강화하기 위해서 콘텐츠 투자도 장난 아니게 하고 있고, 유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그리고 구독자 규모를 늘려서 그 광고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에 비해서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로 비롯되는 구글과 아마존, 애플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체감상으로는 뭐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만큼 유튜브가 압도적일 것 같기는 하잖아요. 근데 막상 미국의 선호도 조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지표를 까보면 뭐 세계 서비스가 글로벌하게는 어느 정도 호각의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 TV 플러스는 이게 미국 프로축구의 그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거든요. 디지털 독점 중계권. 근데 얼마 전에 메시가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투자에 따른 구독자 수 규모의 증가 추세, 이게 다 세계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또 격하게 이 영역에서 경쟁을 할지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서로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 비즈니스. 게임 영역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랑 똑같습니다.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각각의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유료 구독 모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그 게임을 내가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닌 클라우드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이 세 개 회사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일부 직전이죠. 이게 현재 지금 뭐 영국, 미국의 그 독점 관련 규제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닌 상태거든요. 근데 이미 인수 직전인 단계이고 그런 어떤 규제 움직임에서 정부 관련 기관들의 오케이 사인만 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가 개발한 그 엄청난 게임 라이브러리도 자신들의 소유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많은 만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의 어떤 인기도와 경쟁력도 상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마존과 애플도 게임 쪽에 계속 그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게이밍 영역에서도 요 회사들, 이 세계 빅테크 회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한 2, 3년 동안 정말 뜨거웠던 그 뜨거운 감자, 자율주행, 사람 없이 굴러가는 우리의 미래, 혹은 스마트폰 이후에 그 하드웨어, 뭐라고 할까요? 넥스트 하드웨어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 영역에 있어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가 있고요. 아마존도 죽수를 인수했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서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딜리버리 영역도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비 그리고 테스트 등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플의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뭐 항상 말이 많았죠. 이게 뭐 굉장히 비밀에 쌓여 있잖아요. 애플의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 정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애플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이 비즈니스의 그 그림은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개 회사가 구글, 아마존, 그리고 애플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긴 하지만 이 세 회사가 직접적으로 모두 자율주행을 두드리는 것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간접적으로 이 자율주행 쪽에 그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GM의 크루즈에 투자를 했어요. GM의 크루즈도 웨이브랑 같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자율주행 그 자동차 개발 회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크루즈 투자에 참여를 하면서 이 크루즈의 자율주행 운행 크루즈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죠, 애저. 그 애저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그 서로 간의 파트너십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랑 아마존, 애플은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자기들이 직접 굴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굴리는데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어떤 스토리지, 그런 영역과 관련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구글의 웨이모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마존의 죽수도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계속 상용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애플은 보안이 철저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마 자율주행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빠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인데요. 가장 요새 뜨겁죠? 첨예하기도 하고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생성 AI가 정말 뜨거운 이슈잖아요. 정말 뭔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만 같은, 스마트폰 이후에 우리 삶의 어떤 기준과 규범, 그리고 기본적인 양식을 모두 바꿔놓을 정도로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 생성 AI 시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구글은 바드를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오픈 AI의 투자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오픈 AI의 기술을 적용한 빙 챗봇이나 빙 그 브라우저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애플도 챗GPT와 비슷한 기능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온 바가 있었죠. 이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경쟁이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디지털 광고, 게이밍, 그리고 뭐 있었죠? OTT, 콘텐츠, 그리고 자율주행. 이 네 개의 영역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게 사실이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개의 영역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생성 AI로 대표되는 이 인공지능, 요새 가장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의 생산성이나 어떤 경제성, 그리고 수익성 등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이니만큼 여기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구글이 바드로 승리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기술을 가지고 승리를 하느냐, 애플이 이제 시장에 내놓을 챗 GPT와 비슷한 기능으로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네 개의 영역에서의 어떤 그 승부의 방향성도 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되게 독립된 영역에서 서로 사이좋게 경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아니, 사이좋게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영역으로 5개 영역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경쟁을 하고 있는지, 각 회사별로 진척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각 영역별로, 각 회사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전략은 어떠한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